안녕하세요. 함께 성공하는 채널 위그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10년차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고민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간호사를 할 때 꽤 나쁘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기준으로 세후 월급이 3교대 간호사가 300 중반, 많이 받으면 후반 정도로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저는 대학병원은 아니었고 좀 작은 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간호사였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월급을 받던 10년차 간호사가 왜 간호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냐면 일단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아직 부자가 아니지만 내 시간을 들이고 내가 노력을 하면서 서서히라도 부자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고 월급을 300 후반 정도로 벌었으면 저는 이제 돈을 좀 덜 쓰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적금도 들고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좀 월급 300을 벌면 310만 원 정도를 쓰는 약간 욜로족이었습니다. 부자는 되고 싶어 하면서 돈을 잘 관리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MJ 드마커의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돈을 조금씩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엄청난, 더 큰 돈을 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다. 내가 지금 받는 월급에서 어떻게 하면 저축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지, 더 안 쓰고 많이 모을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해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때부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좀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제 주변 친구들 대비 연탄을 떼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 될 때까지 단칸방에 가족끼리 모여 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노란색 태권도 차량을 월 60만 원씩 받으시면서 일을 하셨고 제가 고3 때 새벽에 맨날 학교로 데려다 주셨는데 그 노란색 차가 너무 창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한 5시 반, 6시쯤에 항상 등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받았던 무시들, 그런 것들이 저를 부자를 꿈꾸게 했고 그런 가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함도 생기고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저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겠구나 라고 MJ 드마코의 부월차선이라는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저는 그럼 내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저는 이 사업을 조금 맛을 보고 괜찮으면 간호사를 아예 그만두고 싶었어요. 내가 간호사를 하면서 벌었던 월급만큼 돈을 내가 사업으로 번다면 그때 간호사를 때려치고 이 사업에만 몰두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사업의 기준은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자본을 먼저 체크를 했어요. 자본은 거의 무자본에 가까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300만 원을 벌면 310만 원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아놨던 돈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3교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적이었어요. 어떤 날은 쉬고 어떤 날은 아침에 근무하고 어떤 날엔 밤에 근무하고 그래서 시간이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이런 사업을 찾아봐야겠다. 이 두 가지를 저는 염두를 해서 검색하고 유튜브에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무자본이면서 시간이 자유로운 사업을 찾아보니까 그때 제가 찾았던 거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를 활용한 일이었어요.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쿠팡 파트너스 아니면 구글 애드센스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쿠팡셀러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활용하는 직업들이 제가 이 염두에 둔 두 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부업으로 할 만한 무자본 창업 중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이 여러 개의 예시 중에서 그냥 제가 끌렸던 거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자면서도 돈을 벌 궁리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일을 해야겠구나. 어떤 한계가 있지 않고 내가 자면서 주문을 10건만 받을 수 있다. 이런 한계가 아예 없는 사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자본, 시간의 자유,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끌려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 병행했어요. 3개월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나와서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레벨까지 올라간 다음에 간호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거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3시간씩만 자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초기 때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누군가에게 배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기고만장한 부분도 있어서 내가 뭐 다 해보지 뭐 나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서 그냥 제가 다 부딪혀보고 직접 다 실행해서 이거 아니네 해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었어요. 지금 다시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누군가에게 먼저 배우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저 말고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들을 주시기 때문에 유튜브만 보셔도 초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먼저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고 한 달 정도는 시간 낭비를 했던 것 같아요. 3시간씩만 자면서 하루에 열심히 앉아있기는 했는데 그게 성과가 나고 막 상품 등록을 여러 개 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저는 초반에 상품 등록 한 가지 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뭐 했냐면 상세 페이지 막 예쁘게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막 이상한 사진 넣었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시간으로 일주일을 허송세월을 보냈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공을 들였던 그 한 가지 제품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저는 마진을 계산하고 내 판매가를 설정하는 방법도 몰랐어서 첫 주문이 한 2주, 3주 있다가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팔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한 1,500원 정도 마이너스를 보고 팔았던 거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그것도 기분 좋다라고 하면서 족발을 시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행착오로 많이 겪으면서 이 길 저 길 정말 안 가도 될 법한 길도 막 다니면서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를 했고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한 2달 만에 잘 팔리는 제품 하나가 생겨서 매출 800만 원을 찍었고 순수익 기준으로 200~300만 원 정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3개월 차에 간호사를 그만뒀고 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에 더 집중을 해서 시작을 했었죠. 이 뒤로 이야기도 더 많지만 지금은 이 처음 도전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처음 도전할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내가 월급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받으면서 다른 돈 잘 모으는 분들처럼 나도 그렇게 돈 모아서 투자하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지 않을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큰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을 그나마 많이 잠재웠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주변에 많이 말하고 다니시면 이 두려움이란 녀석을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걸 할까 말까? 될까 말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다니세요. 내가 뭐 인스타로 오픈을 하든 그것보다 주변 지인분들에게 좀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좋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비결로 주변 친구나 지인, 가족분들에게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 두려움을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생겼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냐면 제 주변 가족분들, 지인분들, 제가 근무했던 병원의 직원분들에게 항상 말하고 다녔어요. 나는 스마트 스토어 사업하고 있고 지금 그때 사실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 저 엄청 이제 잘 될 거라서 엄청 잘 돼서 이제 관둘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 일부러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나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벌어서 퇴사할 거야. 지금 돈 되게 많이 벌 예정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누가 만약에
이런 저 이야기를 듣고 누가 만약에 콧방귀를 뀌었다. 아, 그 뭐 스마트 스토어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야? 다 그거 망해.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거를 더 저의 연료로 썼어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콧방귀를 뀌고 무시를 했다. 그럼 그걸로 저는 더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연료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두려우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었던 거 두 번째는 바로 수많은 난관입니다. 난관이 진짜 많아요. 내가 이거 하나를 해결했는데 그날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 이날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음날 문제가 또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는. 내가 아무래도 처음 가보던 길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서툰 것이 진짜 많거든요. 해야 될 것도 많고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고 더 엄청난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이 수많은 난관들을 해치고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움 이런 마음도 조정하면서 갈 수 있냐면 일단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계단을 올라가세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여기 있고 내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오르고 있다면 굳이 이 많은 계단들이 몇 개이고 높이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첫 단계에서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미리 준비를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내가 원하는 뭐 사업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딱 눈앞에 있는 계단만 보고 발걸음을 옮기세요. 그게 훨씬 더 일이 더 잘 풀리고 그때그때 만나는 난관을 그때그때 풀어가고 또 풀어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많은 문제들을 미리 지금 다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다 알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행하지 못합니다. 딱 눈앞에 있는 내가 올라갈 오늘 하루에 할 일 딱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문제는 또 내일에 내가 해결하게끔 두세요.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처럼 스마트 스토어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먼저 스토어를 개설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세요. 이게 첫 스텝입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도 개설하지 않고 스토어도 개설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택배 보냈는데 잘못 가면 어쩌지? 아니면 주문이 들어왔는데 고객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화 오면 어쩌지? 이런 걱정부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미리 사서 걱정을 하시면 이 사업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싶으시면 스토어 개설부터 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뒤에 이뤄질 문제는 그때에 내가 해결하도록 맡겨두세요.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하브에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들은 우리가 관역에 내가 목표한 관역에 활을 쏜다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은 준비하고 조준하고 발사한다고 해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 준비, 조준, 발사. 그런데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을 하냐면 하브에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준비하고 발사하고 조준한다. 두 가지가 바뀌었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일에서 내가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 사업이 잘 굴러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만장자 시크릿 부자들의 마인드는 어떠냐면요. 미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습득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준비하고 발사하고 그 다음에 조준을 합니다. 제가 했던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제가 지금 난관을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와도 같은 맥락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첫 번째 단계부터 가세요. 그때 이제 조준이라는 것은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변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이 실행부터 하시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일단 내가 눈앞에 보이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부터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문제들은 그때 내가 해결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제품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나 상품명이나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할 때 잘 팔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끝없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들여서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팔리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야? 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안 팔리네? 하고 실망하고 이 제품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방식은 상품을 그냥 어떻게든 등록을 해버리세요. 등록하고 팔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변경을 해가는 겁니다. 왜 안 팔리지? 고민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들여서 이거를 탁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제품이 팔리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얘를 버려버릴 가능성이 정말 커요. 이렇게 처음부터 온 힘을 들이지 마시고요. 첫 번째 내 상품을 등록하게 될 때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노력이 50% 정도만 들여서 대충 상품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장의 반응을 보고 고객들이 구매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조금 바꿉니다. 상세 페이지 순서를 바꾸거나 문구도 좀 수정하거나 그리고 나서도 안 팔리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무한대 피드백을 하시다 보면 이 피드백이라는 거는 고객과 내 제품의 피드백이겠죠. 안 팔린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노력을 다 처음부터 쏟지 마세요. 처음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첫 계단만 보고 올라가세요. 그 첫 계단을 올라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스토어 개설해야 되네?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야 되네? 지금은 그것만 찾아보시고 그것만 그냥 쉽게 해버리세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미래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받는 거 되게 좋죠. 안정적이고 매달 따박따박 돈 들어오니까 내가 내야 될 거, 공과금 같은 거 다 내 계획에 맞춰서 낼 수 있죠. 근데 이 월급이라는 거는 정말 안정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단정 지어 놓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10년차 간호사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과거의 저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20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20살부터 이 사업이란 거를 도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월급이 안정적이지만 여러분들의 한계를 닫아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퇴사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시고 작게나마 처음부터 절대 거창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맛만 볼까? 라는 식으로 도전을 해보셔도 좋아요. 안정적인 월급에만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저처럼 저는 무자본이었고 시간이 제약이 있었으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했지만 다른 조건에 계시다면 그 조건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어떤 사업을 작게 할 수 있지? 이런 마인드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맞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도해보세요. 월급은 여러분들의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돈입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버실 수 있는 능력들이 다 개개인에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돈이 벌리게끔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고 계속 발전해 나가서 우리 모두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무조건 해보세요. 내가 비록 실패한다고 해도 그 경험은 나중에 정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고민스러울 때 이거는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가 쓰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알고 저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할 때 굉장히 고민스럽죠. 근데 이 고민을 지금 이 35인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80살의 내가, 미래의 내가 이 결정을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할까? 이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고민했어요. 내가 사업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그때의 생각으로는 너무 고민스럽고 답이 나오지 않아서 이 제프 베조스의 방법을 썼었습니다. 내가 80세가 되었을 때 사업을 해본 거를 후회할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해본 거를 후회할까? 내가 그대로 간호사로 남아있는 걸 후회할까? 저는 이렇게 저에게 물으니까 무조건 해보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해봤고
최종적으로 1년 만에 순수익 1,0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까 말까 고민스러울 때 80세의 여러분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결정을 해보시기 바래요. 모두 다 함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